윤석열 대통령이 순방 기간 비속어 논란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힌 후 여야의 공방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논란은 진실 공방으로 치닫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을 김병민 국민의힘 비대위원, 설지환 민주당 법률지원단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오늘 아침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를 직접 했습니다. 사실과 다른 보도다라고 하면서 진상규명 쪽에 좀 힘을 실는 모습이었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거 외교 참사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어요. 먼저 진상규명 얘기가 나오는데 당내에서는 과거 이명박 정부 초기에 광우병 사건과 또 유사점이 있다라고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내용을 좀 갖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왜곡된 보도의 문제점들을 제 첫 번째로 짚고 있죠. 목요일에 있었던 최초 보도가 MBC의 보도였는데요. 민주당에서도 외교 참사로 규정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이든 대통령을 끌어들이고 미국 의회에 대해서 막말했다는 것이 주된 골자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당시 목요일 저녁 김은혜 홍보수석을 비롯한 대통령실의 분명한 해명들이 있었죠. 바이든이라고 언급한 바가 없다라고 규정을 했고요. 대통령의 발언 중에는 국회라고 하는 발언이 있기 때문에 구태여 이 국회를 미국 의회로 치환시켜서 해석한다는 것에도 무리가 있을 겁니다. 따라서 바이든이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승인 안 해주고 날리면이라는 표현으로 해석을 하게 되는 순간 난데없이 미국의 대통령을 끌어들이고 미국의 의회를 끌어들여서 우리 대한민국 동맹국을 비하시키는 것처럼 뉴스가 와전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애당초에 이 영상들을 확인했다면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건 대통령실에 이런 내용들에 대한 물음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 확인하는 공방들을 거치면서 이렇게 들릴 수 있는 내용, 저렇게 들릴 수 있는 내용들의 최종적인 진위 판단이 되지 않았다면 해석의 여지가 있는 내용들을 콕 집어서 바이든이라고 자막을 단 MBC의 보도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왜 어떤 경위로 최초 보도했던 당시 이 바이든이라는 단어를 끄집어내서 보도하게 됐는지 여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지금 국민의힘이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즉 이 명확하지 않다. 옆에 잡음이 좀 있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자막 처리를 해서 사람들의 인식을 먼저 바꾼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이제 국민의힘의 입장인 것 같고 네네. 여기에 대해서 또 얘기를 듣겠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돼버리면 좀 진실 공방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당초 대통령이 오늘 도스태핑 발언에서 어떤 유감 표명이라든지 어떤 사과의 표명이 있었다고 한다면 네. 이거에 대해서 더 이상 정치 공방을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근데 이렇게 돼버린 이상 이제 민주당으로서도 어쩔 수 없이 일단은 진실 공방의 늪으로 빠지게 돼버리는 수밖에 없었거든요. 없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그렇다고 한다면 국민의힘 주장대로 거지곧대로 그대로 듣는다 손 치더라도 네. 너무나 이상한 것들이 많아요. 제일 처음에 MBC가 첫 보도를 하기 전에 이미 SNS를 통해서 돌았었습니다. 이건 오늘 그 오후에 나온 대통령 기자단 영상 기자단에서 다 보도된 내용이고 발표된 내용이고요. 저도 이 발표가 있기 전에 8시 당일날 8시 좀 넘어서부터 이런 발언이 있었다.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기자단에게 좀 양해를 부탁한다는 어떤 문자가 있었었다. 이런 내용들이 돌았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해명이 맞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것을 누군가에게 외교상 문제가 될 수가 있으니까 부탁을 보도를 좀 양해를 해달라라는 거였으면 외교상 문제가 왜 발생합니까? 우리나라 국회의회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라면 당연히 대통령한테 확인을 하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당시에 영상 기자단 오늘 보도에도 보면 당시에 그 풀단 영상 기자가 어떤 스케치 화면을 잡기 위해서 한 것이고 그것을 일부러 촬영을 하기 위해서 잡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당시에 그 찍은 영상 기자도 그 워딩이 있었다는 것을 부지불식간이고 워낙 시끄러운 장소였기 때문에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대통령실에서 그 영상을 한번 보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자는 과정에서 좀 이상하다는 걸 발견해서 이렇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의 그 주장이 정말 일관되지 않은 게 뭐냐면 이거 KBS 유튜브 방송으로 그날 라이브하고 있었어요. 새벽에 라이브하고 있었고 MBC에 보도된 내용과 똑같은 내용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조작이나 짜집기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어떻게 들리는가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MBC에서 자막을 달아서 그렇게 들린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100번도 넘게 들어봤지만 분명히 바이든이었어요. 제 입장에서는. 물론 이것을 국민의힘의 김현우의 홍보수석이라든지 예를 들어 배현진 의원처럼 날리면이라든지 또 날리면도 아니다라는 사람도 있지만은 글쎄요. 이걸 가지고
과학적 분석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 왔다라는 것이 저는 오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참 아쉬운 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반박을 듣겠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도 이 발언을 바이든이 아니라 다르게 들릴 수가 있겠다. 조금 더 철저하게 이 문제를 바라봤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이 프레임을 씌우듯이 자막을 달아서 그 내용을 듣게 되면 이 내용들에 대한 영상들을 다 듣기도 전에, 왜냐하면 굉장히 소음들이 있고 스쳐 지나가시 했던 발언들이기 때문에 이 내용만을 듣고서는 아무런 자막이나 사전적인 정보가 없다면 이게 무슨 뜻인지 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전날이 또렷하게 기억이 나는 게요. 목요일 오전이었고요. 당일에는 국민의힘의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도 9시에 있었습니다. 모두 발언을 모두 마치고 이제 나오고 나니까 바깥에서 브리핑을 위해 대기하고 있었던 그 정치부 기자들 사이에서 좀 술렁이는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혹시 이 영상을 보셨냐 하고 영상을 보여주길래 쭉 보니까 국회에서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 내용이 뭐냐고 하니까 그 내용은 있는 그대로 설명이 다 안 되는 겁니다. 해석도 안 되고. 결국 앞서 말씀 주셨던 돌아다니는 글이라는 건 이른바 받은 글처럼 해서 거기에 해석을 집어넣고 바이든으로 연결해서 이렇게 규정을 짓고 나니까 아 그렇게 들리겠구나라고 사람들이 넘어갔던 것이거든요. 하지만 이 내용은 대통령의 발언이고 더군다나 해외 순방에 나가 있기 때문에 미국 의회와 그리고 미국 대통령을 끄집어들여서 국제 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국내에서 이 문제를 다루기엔 조심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전에는 뉴스들이 막 확산되기 시작하더니 오후에는 결국 외신에서 이 내용들을 끌어다가 가십성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이 미국 의회 대통령을 폄훼했다는 식으로 보도가 되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내용들을 지켜보면서 내가 하지도 않았던 바이든 대통령을 끄집어다가 왜곡돼서 나타나고 있는 보도들을 지켜보면서 어떤 생각이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 해명이 늦었는가? 초창기에 이 문제가 접근하고 나왔을 때 대통령은 순방 중에서 계속되는 일정들을 진행하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중간에 끼어들어서 이 내용들을 받아서 설명을 듣기까지 시간들이 좀 필요했을 거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는 돌아다니는 글들에 대해서 일단은 이 내용들이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외교적인 문제는 그렇게 나왔던 내용들이고요. 김은혜 수석이 저녁에 이 문제를 가지고 브리핑할 때까지 이 나름대로 음성들을 쭉 확인하면서 어떤 방식의 내용들이 있었는지를 면밀하게 체크하고 마지막 확정적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바이든이 아니라 난리면으로 규정질 수 있다고 확인한 상황에서 설명이 나왔기 때문에 일부 대통령실의 해명이 늦어진 점은 있지 않는가 이런 말씀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반박도 듣겠습니다. 네, 이게 해명이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어요. 해명을 우리가 시간 순으로 쭉 나열해가지고 국민의힘의 해명과 지금까지 오늘까지의 내용을 보면요, 제일 처음에 외교상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보도를 좀 고려해 달라라는 거였어요. 그 다음에 12시 한 10시간 이상 지난 다음에 그날 밤에 우리나라 시각으로 그날 밤에 김은혜 홍보수석이 그랬어요. 그러면 이건 야당에 대한 것이다. 대한민국 야당에 대해서 뭐 방송사 부적절합니다만은 이 땡땡 하고 뭐 쪽팔리다 날리면 뭐 한다라는 거였어요. 그 다음에 또 국민의힘 보세요. 그다음 어제 지나면서 왜곡 조작이라고 했어요. 그러다가 이 왜곡 조작 짜집기 한 거 아니다라고 하니까 이제는 자막을 잘못 붙여서 그런 것이다. 그다음에 이거 MBC와 민주당이 이것을 짜고 이것을 호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해명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진실은 사실관계 하나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얘기밖에 나올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걸 변명을 하고 거짓에 대한 것을 덮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이 더해지면 계속 거기에 대한 대응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도 비판하는 부분은 그거예요. 아니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내용을 굳이 따지면, 그러니까 민주당이 들었던 대로, 당초 제일 처음에 들었던 대로 하자면 당시에 글로벌 펀드라는 장소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60억 달러를 하자고 했었어요. 근데 60억 달러가 굉장히 큰 액수이다 보니까 미국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통과가 안 되면 바이든 대통령이 상당히 곤란하겠구나. 내용은 이 취지예요. 그거에 대해서 비속어가 섞이고 대통령의 품격에 맞지 않는 단어가 섞였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얘기한 것이고, 그거 내용만 보면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곤란함을 어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실수했다고 얘기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아니라고 하시니까 아니라고 제가 지금까지는 잠정적으로 생각합니다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실수라든지 본인의 어떠한 그런 착오를 유발할 수 있는 단어에 대해서도 어찌 되었든 간에 논란이 일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유감 표명 정도 하고 넘어갔으면 민주당에서도 이거에 가지고 정쟁을 이끌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정쟁의 늪으로 빠져버리게 된 것이죠. 알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하나의
말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이 잘못됐다라는 얘기는 계속 나와요. 즉 네. 어떻게 보면 대통령실에서는 여기에 대한 해명을 하다 보니까 좀 잘못된 대응을 해온 것 아니냐. 또 민주당 입장을 공격하는 입장에서는 이거 어떻게 보면 외교 사안인데 외교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다음에 내놨어도 될 만한 걸 외교 중간에 그런 순방 중간에 했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은 빨랐다. 이런 대응의 문제점에 대한 얘기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대응과 주장을 섞어서 말씀 주셨더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일단은 말씀 주셨던 MBC와 유착관계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의 해명이 아니라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의 주장이죠. 그러니까 명확하게 대통령실의 해명과 국민의힘의 정치인들의 주장을 좀 달리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오늘에도 이재명 대표가 했던 얘기들과 또 옆에 있는 정청래 최고위원 그리고 기타 최고위원들의 발언들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이 사안을 바라보는 해석들이. 근데 굉장히 유감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은 지난 목요일 저녁부터 시종일관 변치 않는 건 바이든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다. 미국 의회를 지칭하지 않았다. 미국과 아무 관계가 없다는 입장을 시종일관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분명히 이와 같이 홍보수석을 통해서 설명을 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아닐 수 있는 객관적인 얘기들까지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이 시간에도 더불어민주당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메인 화면에 버젓이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을 희화화시켜 만들어 놓고 여기에 바이든 대통령을 찝어서 그 내용들을 아직까지도 주장을 하고 걸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장에 대해서 민주당의 책임 있는 정치인들 전혀 굽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그럼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돼서 있지도 않는 가짜 뉴스를 자막으로 달아서 얘기했던 MBC의 문제부터 왜 이 같은 내용들을 끝끝내 외교적인 문제로까지 비화될 수 있게 정쟁의 늪으로 끌어들이는가 주장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실상 언론 보도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분명하게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일을 가지고 보도할 때는 굉장히 조심을 기해야 되고요. 이는 언론뿐만 아니라 정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수많은 받은 글이라고 하는 소위 일명 지라시의 글들이 수시로 카카오톡 메시지 등에 들어옵니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민주당에 대한 확인되고 검증되지 않는 내용들을 밭이라고 들어오는 내용들을 있는 그대로 공개적인 석상에서 얘기를 하겠습니까? 정확하게 최초의 MBC 보도가 나오기 전에 박홍근 원내대표가 공식적으로 이 문제를 끄집어다가 외교에 관한 문제, 막말 등으로 규정지어서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발언들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지 않냐 규정을 하고 지적을 했던 측면이 있고요. 지금이라도 이 현재까지 제기되고 있던 문제 속에서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던 것처럼 대통령의 발언들을 받아서 이 바이든이라고 주장했던 내용들을 좀 뒤로 물릴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순차적으로 문제를 하나둘씩 풀어가야만 여기에 대한 해법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만 추가적으로 더 질문을 드리면 뭐 앞서 잠깐 나왔지만 안 그래도 이제 비속어는 들어간 건 맞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사과나 유감의 표명이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은 할 만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오늘 나왔던 가장 많은 질문 중에 하나였죠. 근데 이제 오늘 아침 도어 스태핑 내용을 보니까 순차적인 방점 속에서 일단 우선적으로 이 문제를 풀고 넘어가야겠다는 의지가 좀 강력해 보였다 생각이 됩니다. 일단 우선 이 문제를 언급했다는 것은 여기에 대한 사실관계에 대한 조정들이 좀 있고 나면 그 다음에 여지들이 좀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오늘 대통령실 부대변인 등 나왔던 설명들을 보니까 이게 이제 한국 의회를 국회를 얘기한 것이 야당을 얘기한 것이 아니다. 해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했던 걸 보면 순차적으로 가능성들을 좀 열어놓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에 대한 입장 듣겠습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은혜 홍보수석 제일 처음에 발표할 때 뭐라 하셨습니까? 이것이 그러면 그 비속어가 한국 의회 야당에 대한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렇다라고 했어요. 그럼 이거 대통령이 확인한 것이냐? 그렇다 그랬어요. 지금에 와서 오늘 또 달라졌잖아요. 특별히 야당을 지목한 건 아니다. 무슨 앞뒤가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진실된 사실은 왜곡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변명을 하더라도 똑같은 지점에서 똑같은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뭐 바이든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에 대한 어떤 이러한 욕설을 했다는 것이 자체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인지 무엇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어찌 되었건 간에 부적절한 단어나 부적절한 어떤 그 언급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분명하지 않습니까? 논란이 일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오늘 아침에 의견 표명을 하셨으면 저는 그리고 대통령이 못 하셨으면 그날 오후에 대통령실에서라도 어떤 내용의 입장이 나왔었으면 저는 이렇게 가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 하나만 더 질문 드리면 아까 잠깐 얘기를 했지만 박홍근 원내대표가 발언을 했을 때 당시에는 아직
MBC에서 방영되기 전이었다. 네. 물론 앞서서 이제 KBS나 라이브로 갔지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자막이나 이런 건 없었으니까 네. 그 부분에서 과연 그럼 유착 아니냐라는 지적을 또 하는 거죠. 그건 오늘 그 오후 기자단, 영상 기자단에서 발표된 내용을 보더라도 수많은 SNS에 이미 퍼져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아마 최고위원회 회의를 들어가기 전에 박홍근 원내대표가 아마 누군가 밑에 참모진에서 얘기를 해줬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당시에도 그 박홍근 원내대표의 얘기를 정확하게 보면 이런 워딩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고 있어요. 외교적 참사가 막말로 인한 외교적 참사가 일어났다라고 했어요.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홍근 대표 입장에 야당의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비속어에 대해서도 얘기하지 않았고요. 어떠한 특정한 뭐 바이든에 대해서 얘기한 건 아니었어요. 당시에 어떤 이런 외교 참사가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고 지적을 한 것이지 당시에 충분히 지금의 MBC에서 자막에 대해서 박홍근 원내대표가 얘기를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박홍근 원내대표가 먼저 발표를 했다. 그다음에 MBC가 따라서 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오히려 앞뒤가 바뀐 설명 아닌가요? 네, 간단히 답 듣겠습니다. 네, 뭐 박홍근 원내대표의 유착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MBC가 자막에 따라서 있지도 않는 내용들,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을 때 나갔던 사실들에 대해서는 아마 해명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요. 그렇다면 이 받은 글로 돌아다녔던 내용들, 그리고 자막을 달아서 바이든과 미국 의회를 끄집어서 만들었던 경위들에 대해서는 분명한 진상조사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로부터 박홍근 원내대표도 그 자료를 받아봤을 것 아닙니까? 그 사실을 왜곡시키면서 오히려 대통령 해외 순방 과정 속에 국민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일들이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많은 가능성들을 열어놓고 어디서부터 이런 일들이 진행이 됐었는지에 대한 차분한 진상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진상조사하면 법적 공방으로도 가능 아닙니까? 이미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오늘 그 서울시 국민의힘 소속의 서울시 의원이 고발장을 제출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의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수사 과정에서 과연 어떤 발언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그 발언은 대통령밖에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결과적으로 대통령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많은 소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떻게 또 진행이 될지는 또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겠고요. 네.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많이 지났기 때문에 뭐 한두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정감사 준비하는데 증인을 늘 그래왔지만 우리한테 필요한 증인은 상대방한테 좀 필요 없는 증인이고 불편한 증인인 경우가 많은데 증인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어차피 채택이 안 될 걸 알면서도 여야 간에 서로 이제 공방 차원에서 증인 채택에 대한 정치적 공세가 왔던 것 어제 오는 일이 아닐 겁니다. 네. 문재인 전 대통령 혹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어머니, 윤석열 대통령이 장모겠죠. 등에 대한 내용들을 어떻게든 증인 신청을 하면서 사실 여야가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국정감사장이 혼탁한 정쟁의 장으로 끄집어낼 수 있겠는데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한 넉 달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국정감사에서 이 정부에 시작되고 있는 몇 가지를 따져 묻더라도 얼마가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럼 여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지난 5년 동안 정부에 대한 내용들을 국정감사하는 것이 또 당시 국회 역할일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있게 되는 민생의 문제, 경제 문제, 그리고 지금 북한은 바로 어저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한미연합훈련을 하고 있는 과정에 북한의 핵실험 혹시 하는 것 아니냐, 안보에 대한 위기까지 있을 수 있고 또 미국이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했던 이 인플레이션 관련된 법 때문에 있게 되는 기업들의 피해라든지 국민들이 원하게 되는 이슈들과 멀어질 수 있는 개연성들이 있거든요. 여기서 한 발씩만 조금 뒤로 물리면 정작 중요한 국민 삶에 관련된 국정감사를 끌고 갈 수 있을 건데 결국 증인 채택 문제는 어느 정도 순간에서 조정이 될 겁니다. 결국 국감이 다 끝나고 났을 때 어느 정당이 국민들을 위해서 그 민생과 국민의 삶에 집중하는 국감을 보이는지 이제 그 실력으로 보여줄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아주 실력으로 보여줄 거라고 저도 민주당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도 이재명 당대표 같은 경우에는 민생 관련 법안이라든지 이번 국정감사와 정기국회에서 민생 우선으로 가자라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민생 우선 법안으로 지금 20대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중에 가장 첫 법안이 쌀값 안정법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근데 저 권성동 전 원내대표 이거에 대해서 대통령께 거부권을 건의드리겠다 그랬어요. 그럼 정말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아니 쌀값 안정법이 여야가 다툴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민주당이 지금 국민의힘에서 협조를 안 해주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지금 처리를 한다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동의를 못 해줄 망정 그걸 민주당이 일방 처리를 했다고 해서
대통령께 예를 들어 거부권을 건의하시겠다는 얘기를 듣고 과연 민생을 생각하시는 것인지 상당히 좀 경악스러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치권 이슈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